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서부터 산업원 지도사 건설 안전 강의를 맡은 정명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1차 시험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만나뵀었는데 그 1차 끝나고 나서 많은 어떤 격려의 어떤 글들 그다음에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끝났고 이제 2차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 시험을 접하게 된 게 작년 그러니까 9월 한 중순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이 뭔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1차, 2차 분석을 다 끝나지는 못했고 1차가 임박했기 때문에 1차 시험 준비를 좀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준비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시간이 한 2달 남았죠. 2달. 시험이 2달 남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자격증 시험에서는 2차 시험 볼 때 과목이 한 과목의 시험이 없어요. 보통 뭐 최소 2과목, 3과목, 4과목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험 한 과목이죠. 한 과목이기 때문에 몇 분 동안 시험 봐요? 100분이죠. 100분. 100분이면 1시간 얼마야? 40분이죠. 처음에 이제 문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대충 초안 잡고 하는데 시간 또 보낼 것이고 문항수도 단문이 몇 개 있어요. 5개. 그다음에 25점짜리가 3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본인이 아는 게 있으면 기계적으로 풀어 나가셔야지 그때 가서 뭐 생각하고 자식할 게 없어요.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 나오면 손도 못 댑니다. 2차 시험은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이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이. 준비 안 하고 1차처럼 뭐 찍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기계 안전 강의를 또 했어요. 기계 안전. 제가 지금 멀티에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1차도 과목이 우리 많았잖아요. 그래서 1차 과목 준비한 시간이 제가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준비했던 것 같아요. 보통 여타 시험에서 1차 준비하는데 한 2달이면 제가 웬만하면 다 분석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이번 시험은. 그래서 이 과목이 1차가 오히려 어렵고 2차가 좀 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안전 오늘 강의할 건데 기계 안전 혹시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건설 안전만 하니까 기계 안전을 모르시죠? 전 모르죠. 그래서 기계 안전을 보니까 기계 안전은 법령만 잘 외우시면 돼요. 법령만. 그래서 공부 분량이 법령만 공부하시면 웬만하면은 좀 합격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근데 건설 안전을 공부해 보니까 시험을 이제 분석해 보면 법령, 그다음 이제 공법이죠. 공법, 이론. 이쪽 파트를 보면 이 법령은 차지하는 비중이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두 개, 한두 개. 그래서 비중이 한 10에서 20%입니다. 근데 만약에 25점짜리로 줄 때도 있었어요. 25점짜리. 그럼 25%겠죠. 하지만 나오는 확률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공법이 이거 보니까 뭐 80에서 90%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그러니까 객관식 공부하듯이 내용을 좀 아셔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령만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암기하면 되죠. 이해하고 암기해서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하면 돼요. 근데 이 건설 쪽은 두 문자 따서 암기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내가 알고 있다는 지식을 논술로 써야 돼요. 약수를. 이렇게. 이런 준비를 좀 하실 건데 우리 건설 공부를 좀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예 나싱 노베이스라는 이제 가정하에 우리 공사 공법 건설 쪽에 건축 쪽에 이제 공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어떤 공법이 있을까요? 처음에 일단 땅을 파야겠죠. 무슨 공사를 해? 기초공사, 토공사. 여기에서는 어떤 공사도 나오겠지만 그 집안, 뭐 흙 이런 또 특성도 아셔야 됩니다. 특성 그런 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가설 공사를 하겠죠. 가설 공사. 또 들어본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뭐 있어요 공사에서? RC죠, RC. RC가 뭐 약자죠? Reinforced Concrete. 쉽게 해서 뭐야? 철근,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공사. 다 배울 거야 저하고. 또 뭐 있어요 이제? 철골공사, 철골공사. 또 기타 이제 교량, 터널. 이런 공사 중에서 시험에서 나와요.
저하고 이런 공사를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적지는 않지만 일단 시험은 시험이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짜가지고 기존의 기출 문제는 또 출제는 안 돼요. 하지만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비슷하게 어떤 성격, 유형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저 볼 건데 일단 제가 이제 제 강의 교재를 제가 만들어서 계속 프린트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서가 좀 필요한데요. 보시면 이 책이 청문각에서 나온 거예요. 청문각. 건설안전 공학 원론인데 써드릴게요. 일단 부교재가 좀 있어야 돼요. 부교재가 건설 안전 공학 청문각 교재입니다. 교재인데 1, 2, 3가 있는데 그 중에서 2하고 3만 사시면 됩니다. 2하고 3. 공법은 2하고 3만 나왔고 선생님 이름이 이호행 저자입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이 교재가 되게 두꺼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꺼운데 제가 책을 지금 한 50만 원이 넘게 샀어요. 사가지고 다 분석해 보니까 이 책이 가장 괜찮아요. 좋고 이 책을 다 보시지는 못하지만 저 강의 따라오시면서 제가 이제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과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논술을 쓰는 거 다 알려드릴 건데 따라오시면서 이 교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만 다 들으셔가지고 이게 100%다 이렇게 커버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프린트물든 교재를 좀 보면요, 거기 이제 첫 번째 이제 법령 출제 현황을 좀 보여드렸는데 출제된 거는 출제 안 되게 돼, 한 번 더 출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안전모 종류 및 성능 시험 방법은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기술사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도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보여드리냐? 요거는 피해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냈구나 이렇게 좀 아시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산안법상 그 도급 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가 2017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요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세 번째 보죠. 법상의 건설 공사 중에서 가설 구조물의 설계 변경 요청 대상 가설 구조물을 쓰셔. 여기 보시면요, 지금 가설 구조물을 되게 강조합니다. 우리 건설하는 쪽에서 17년도 기출 문제인데 거기 보시면 거기 18년 그 다음에죠. 건설기술진흥법이라고 있어요. 건설기술진흥법. 거기도 가설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제 법령 문제가 냈어요. 구조적 안전성 확인사항 열거하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보시면 산안법에 있는 거죠. 건설업 중에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 1차 때 열심히 외웠었는데 요것도 출제가 한번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피하셔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걸 예측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9년도에 보시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상의 미세먼지 농도 경고 관련 기준을 냈었거든요. 이 미세먼지가 뭐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PM12 있고요. 또 PM 2.5가 있어요. 들어봤죠? 우리가 PM10은 입자가 좀 커요. 뭐라 그래? 미세먼지. PM2.5는요. 초미세먼지예요. 근데 이 미세먼지는 주의보 경보가 있어요. 발령할 때. 뭐라고요? 주의보 있고 경보가 있어요. 그거를 이 표에 있는 걸 물어봤어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지금 한번 알아볼까요? 미세먼지는 언제 주의보를 때래? 미세먼지 농도량이 얼마일 때? 150 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경보는 여기 주의보거든요. 경보는 얼마일까요? 300이죠. 300. 이게 미세먼지 경보죠. 그럼 초미세먼지는요, 더 입자가 작아요. 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없어도 바로 주의보 때립니다. 이거 절반이 얼마? 75죠. 그 다음 이게 주의보죠. 그 다음 경보는 이거 반이니까 얼마? 15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잘 썼을 텐데 이것도 모르셨으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 못 써요. 시험장 가서. 근데 이게 25점짜리였어요. 25점.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게 뭐 고득점 전략보다는 최대한 바운더리를 좀 맞춰서 내가 공부한 거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희열감을 느끼실 것이고, 공부했는데 너무 지엽적으로 또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일단 책이 좀 두 권이거든요.
기계 안전은요 책 제가 한 권만 딱 정해드렸어요.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건설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악 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공부량을 이렇게 줄여야 되겠죠. 이걸 다 뭐 읽었다 한들 시험장 가서 이걸 또 써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공법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을 잡는 게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시간을 잡아야 되겠지만 한 번 할 때 한 6시간씩 강의를 하고요. 과제를 좀 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과제를 조금 해오시고 그 다음에 복습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배운 걸 또 다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하는 방법 그런 기술 방법은 금방 배워요.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오시면서 논술하는 거 이제 아실 거고 이런 공사 공법을 한꺼번에 다 가르쳐드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테마로 예를 들어서 이 공사 중에서 뭐 지금은 RC를 했다. 그럼 RC가 얼추 끝나요. 1단계를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화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예측한 거 가지고 다시 논술하는 거를 또 배우고요. 그 다음 시간 되면 또 뭐 철거를 한다. 그 다음에 뭐 가설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에 따른 그 이론 사항들을 저하고 배울 겁니다. 근데 배운다는 개념이 뭐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통해 가지고 배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한번 들어가 보죠. 처음 이제 배울 게 우리 첫 시간 배울 게 매스 콘크리트 타설에 관해서 설명하시오가 25점째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매스 콘크리트 지우겠습니다. 선생님은 기출 문제 다 한번 읽어 보셨죠? 오시기 전에. 네? 선생님 기출 문제 한번 쭉 보셨어요? 네. 어때? 문제가 짧죠 일단. 근데 뭐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본인이 알고 있나?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보겠습니다. 25점짜리니까 이제 5점짜리 아무리 열심히 써봐야 5문제 맞추는 거가 똑같은 거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25점짜리. 매스 콘크리트 타설에 관한 설명을 하셔왔는데 그 박스 문제로 냈어요. 첫 번째, 매스 콘크리트의 정의다. 매스 콘크리트. 첫 번째 정의를 쓰랍니다. 정의. 정의 쓰시면 되겠죠. 정의 쓸 거예요. 두 번째, 매스 콘크리트의 내부 구속과 외부 구속이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주제를 묻고 있습니다. 내부 구속, 외부 구속.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내부가 뭐야? 인테리어, 그죠? 구속이 뭐야? 리스, 트레인트. 또 뒤에 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구속한다. 약간 느낌만 잡아볼게요. 우리 콘크리트가 뭐죠? 일단 시멘트에다가 물 섞고 골재 섞어서 잘 배합을 해서 뿌리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양생 과정을 거치죠. 양생이 뭐죠? 잘 말려야 되겠죠. 그래서 단단해지는 콘크리트인데 이 앞에 메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이 용어에서 주는 느낌을 계속 잡으셔야 됩니다. 콘크리트가 시험에 나올 때는요 항상 주제가 뭐냐면 균열입니다. 균열. 뭐라고요? 균열. 그래서 오늘의 화두는 균열입니다. 콘크리트 시험 문제는요 계속 균열을 묻고 있어요. 균열. 뭘 묻는다고요? 균열.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균열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양생을 하고 잘 이렇게 우리가 타설을 한다고 해도 균열에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균열이 뭘까요? 크랙 가는 거죠. 여러분도 보통 일상생활에서 뭐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본인의 어떤 일정한 그 루틴한 생활을 좀 어긋날 때가 있죠. 어떨 때 있어요? 화병. 내부에서 뭐 위에서 뭐 짜. 회사에 가면 힘들어. 그죠? 그러면 이제 안에서 부글부글 끓죠. 그게 바로 내부 구속이에요. 내부 구속. 일단 그렇게 기억하죠. 그러니까 내부 구속은 이 콘크리트에서 균열을 의미하는 거야. 외부 구속은 뭘까요? 또 밖에서 나를 구속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바로 대표적인 균열 문제인데 시험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죠. 매스 콘크리트의 온도 균열 또 나오죠. 균열 또 한번 쳐볼게요. 균열. 이 균열 방지 대책. 그러면 균열이 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균열 방지를 할 수 있냐. 그렇죠. 요거 서술하시면 25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은요 조금 지식이 있으면 잘 썰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법 같은 경우는 어떤 토픽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스토리 가지고 푸는 문제는요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이제 제가 교재 쓰면서 요거는 어떤 키워드만 잘 따가지고 말을 좀 이렇게 갖다 붙이면 풍성한 답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해서 기본적인 어떤 이론 지식을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보니까 설계 측면에서의 방지 대책, 그다음에 생산 재료 및 배합 측면에서의 방지 대책, 그다음에 시공 측면에서의 방지 대책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측면에서 답을 하라고 물어봤습니다. 크게 한번 보죠. 첫 번째 매스 콘크리트의 정의인데요. 매스 콘크리트는 부재 또는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밑으로 한번 쳐봐요. 크다는 거예요. 커.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겁니다. 부재 또는 구조물의 치수가 크다. 치수가 크다는 게 뭐야? 덩어리가 좀 큰 거죠. 커서 시멘트의 수화열. 한번 쳐볼게요. 수화열. 수화열인데 수화열이 무슨 말일까요? 수화열. 이런 용어들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화열. 일단 밑줄 한번 쳐볼게요. 다 설명 써놨으니까.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 및 강화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해야 되는 콘크리트다. 이게 정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매스 콘크리트는 뭐야? 치수가 그러니까 앞에 뭐 부재 구조물 그런 걸 지금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너무 치수가 커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 그 무슨 말이야? 덩어리가 크니까 온도가 높아져요. 상승 또 및 강화를 고려해서 그러면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죠. 뭐라고요?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수화열이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멘트는 가루죠. 시멘트의 주성분이 뭐죠? 읽어보세요. 이렇게 거꾸로 읽어야 돼. 산화 칼슘이죠. 뭐라고요? 산화 칼슘입니다. 이거하고 이제 뭐하고 맞나요? H2O가 물이죠.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멘트가요 물하고 만나면 열이 나. 열. 이때 발생하는 게 수화열입니다. 수화열. 그래서 물하고 시멘트가 물하고 물하고 만났을 때 화학이 열납니다. 이게 수화열입니다. 다시 한번 수화열이 뭐야? 시멘트가 물하고 만나면 열이 발생한다. 이게 수화열입니다. 다시 한번 수화열은 뭐라고? 물을 만나니까 화병이 났어. 열이 납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물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뭐가 생길까요? 여기서 이렇게 써볼게요. CaOH2 써보세요. CaOH2 산화칼슘인 시멘트가 H2O 물이 만나면요 여기 발생합니다. 이게 OH인데요. OH가 뭐죠? 수산화입니다. 수산화. 뭐라고? 수산화칼슘. 그래서 이게 바로 수산화칼슘이다. 수산화칼슘.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서 수화열에 의한 수화 반응식을 쓰셔야 하면 이거 쓰시면 돼요. 시험에서 시멘트가 물 만났을 때 주로 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점점 재량에 따라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내부 구석과 외부 구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멘트가 뭐라고요? CaO 산화칼슘과 물이 만났을 때 수산화칼슘이 발생한다. 이 수산화인데 우리가 OH가 이게 수산화입니다. 수산화기. 수산화자가 들어가면요 이게 알칼리 성분입니다. 알칼리 성분 써보세요. 알칼리 성분. 뭐 알칼리는 또 뭐죠? 요런 거 봤죠? pH. 여기 뭐 이름이? 수소이온 농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pH. H가 수소잖아요. 수소 농도인데 이 pH 검사를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중성이 뭐라고 중성이래? 한 7 근처가 중성이거든요. 근데 이 수산화칼슘이라고 해서 이게 알칼리 성분인데 이 pH가 12에서 13이 돼요. 나와요. 이 시멘트하고 물 섞으면요. pH가 얼마 나온다고? 12에서 13. 그러면 이 알칼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 OH. 지금부터 알칼리가 좋다고 이제 암기하시면 됩니다. 알칼리가
좋아요. 다시 한번 알칼리 성분이 좋다. 그래서 시멘트는 물하고 만났을 때 CaOH2 이 화학식을 기억하시고 이 반응식이 뭐라고요? 이게 수화 반응식입니다. 무슨 반응식? 수화 반응식. 수화 반응식. 이 정도는 이제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런 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공부하시면서 다 나올 거니까 미리 조금 이제 예비 한번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또 읽어보죠.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따르면 하단이 무슨 말이야? 아랫부분이죠. 하단이 구속된 벽체의 경우에는 두께 50cm 이상이고 하단이 구속되어 있지 않은 넓이가 넓은 평판 구조라는 뜻이겠네요. 이거는 80cm 이상의 콘크리트를 우리가 매스 콘크리트라고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다 써보세요. 암기라고 써볼게요. 이거 지금 저하고 암기할게요. 매스 콘크리트는 치수가 커서 다시 한번 매스니까 이 매스라는 말이 뭐야? 아까 영어에서 매스 MASS는 크다, 광범위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따 그림도 나올 건데 이렇게 판이 큰 거.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가 커요. 치수가 커요. 크다 보니까 쉽게 해서 어떤 벽면 있잖아요. 벽면을 다 콘크리트로 했어요. 크죠. 그게 바로 매스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치수가 커서 치수가 크니까 치수가 큰 만큼 여기 뭐가 많이 들어갔어요? 시멘트 많이 들어갔고 그것도 물도 많이 섞었겠죠. 그럼 뭐가 발생해요? 수와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수와 열인데 그게 처음에는 온도가 되게 높아요. 처음 발생했을 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 및 강화를 고려해서 설계 시공해야 되는 콘크리트다. 그래서 그 시방서에 따르면 하단이 이쪽 하단이죠. 하단이 여기 구속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다 그죠? 구속된 벽체의 경우는 몇 센치? 50cm 이상이면 되고 하단이 구속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붕 떠 있다. 이럴 때는 얼마? 80cm 이상인 콘크리트를 매스 콘크리트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해 보죠. 일단 머릿속에 매스 콘크리트가 되게 큰 콘크리트구나.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열이 올라왔다가 내려가니까 그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정의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죠. 매스 콘크리트가 뭐야? 치수가 커서 뭐가 발생해 이제? 수화열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갔다가 시간 지나면 이제 내려갈 거예요. 그런 과정을 고려해야 되는 콘크리트다. 그 다음에 시방서에 따르면 표준 시방서에 따르면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하단이 구속되어 있을 때는 얼마? 치수가 50cm 이상. 만약에 하단이 구속되어 있지 않은 위에 붕 떠 있는 콘크리트 같은 게 얼마? 8cm 이상인 콘크리트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 매스 콘크리트. 그러니까 매스니까 일단 느낌이 어때? 매스. 크다. 큰데 하단이 구속됐으면 얼마? 50cm 이상. 하단이 구속되어 있지 않으면 8cm 이상인 콘크리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쓰면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하시면 됩니다. 그건 좀 조금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참고를 보죠. 시멘트에 물을 가하면 밑줄 쳐볼게요. 시멘트가 아까 뭐였어요? CaO죠. 시멘트가 뭐라고? CaO입니다. 가루죠. 물은 뭐였어요? H2O를 더했다 그죠? 그럼 다량의 열을 방출한대요. 다량의 열 방출. 그까지 했어요. 밑줄 한번 쳐볼게요. 그게 내부 구석입니다. 거기 뭐라고요? 내부 구석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시멘트하고 물을 만났을 때 열이 확 발생하거든요. 그때 열 방출 과정에서 내부 구석이 생깁니다. 방출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굳어지겠죠. 굳어집니다. 굳어지는데 이때 수산화 칼슘 했어요. 밑줄 쳐볼게요. 수산화 칼슘이 뭔데? 시멘트와 물만 나오면 뭐 생긴다고? 수산화 칼슘. 영어로 뭐야? CaOH2 쓰세요. CaOH2. 이걸 우리가 수산화 칼슘. 즉 콘크리트에는 뭐가 있어요? 수산화 칼슘이 있어요. 머릿속에 수산화 칼슘은 좋은 겁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지금 시멘트는 하나의 분말이잖아요. 그죠? 시멘트 본 적은 다 있죠. 네, 그게 CaO인데 그거하고 물 섞으면 단단해지죠. 콘크리트 영어가 뭐야? 단단하다 그 뜻이니까. 근데 그게 단단한 게 뭐라고? 그 콘크리트의 정의가 CaOH2입니다. 즉 수산화 칼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다른 말은 또 뭐야? 가성 소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수화 반응이라고 한다. 즉 요 식입니다. 즉 시멘트하고 물 만나서 수산화 칼슘 나오는 게 뭐야? 바로 수화 반응. 그때 생기는 열이 뭐야? 수화열.
다시 한번 시멘트하고 물이 만났을 때 뭐가 생겨? 수산화칼슘 생기는 거를 수화 반응식이라고 하고 그때 열 발생한다. 그게 뭐라고? 수화열이야. 그래서 시멘트하고 물 섞을 때 열이 발생합니다. 다량의 열이.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이 확 났다가 시간 지나면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꺾여요. 꺾이는 과정에서 냉각이 발생할 때 그때 크랙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열을 수화열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뭐야? 매스 콘크리트의 정의였어요. 아까 뭐야? 매스 크다. 치수가 커서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게 작게 조그만 애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주 큰 덩어리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과정에서 크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고려해야 되는 콘크리트가 매스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선이라는 게 있어요. 해봐. 콘크리트 표준 시방선이면 하단이 구속된 경우는 얼마? 치수가 50cm 이상일 때. 그 다음에 하단이 구속되지 않고 넓이가 넓은 평판 구조다 그 뜻인데요. 그럴 때는 얼마? 8cm 이상인 것을 그런 콘크리트를 매스 콘크리트라고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신 분은 이거 쓰는 거 어렵지 않았겠죠. 근데 공부 안 했으면은 못 쓰겠죠.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보죠. 이제 내부 구속과 외부 구속이니까 이건 왜 생긴다고 아까? 구속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내부에서 내 마음을 꽉 이렇게 막 억눌러. 열받지. 열받는데 그게 열받는 게 점점 커지다가 언제 뻥 터지지. 그때 이제 균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게 또 하나 있는데 인장 강도를 한번 배워보죠. 뭐라고요? 인장 강도입니다. 뭐라고? 인장 강도.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인장 강도. 어떤 재료의 양 끝에 어떤 힘을 가해서 잡아 늘릴 때 끊어지는 순간의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특성이 인장 강도입니다. 이런 정의는 좀 기억하죠. 그러니까 인장 강도는 느낌이 어떤 거야? 엿가락을 이렇게 늘렸을 때 그게 계속 늘어나지 않고 중간에 툭 끊어지겠죠. 그게 인장 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늘리는 걸 인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밑줄 한번 쳐볼게요. 양 끝에 어떤 힘을 가하여 잡아 늘릴 때가 인장입니다. 끊어지는 순간의 하중이라는 게 뭐야? 무게죠, 무게. 그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단면적으로 나눈 특성이다. 콘크리트는요. 그다음 중요한 말 나옵니다. 콘크리트 특징이 있어요. 압축엔 강합니다. 압축 강도. 즉 압축 스트레스에는 강해요. 압축은 잘 견뎌요. 압축에 강하고 이 강도라는 건 스트레스거든요. 압축 강도에는 강합니다. 근데 이 콘크리트 약점이 있어요. 인장 강도에 약합니다. 이렇게 잡아 늘리면요. 막 균열이 가고 끊어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단단하다는 특징이 뭐야? 압축에는 강하지만 압축이라는 게 뭐야? 꽉 이렇게 누르는 거죠. 압축하는 거. 강하지만 인장력은 약합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는 약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철근이라고 해서 안에다가 철근을 놓고 그 다음에 거기 타설을 하죠. 철근을 왜 놓느냐? 바로 콘크리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철근은 인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같이 놓죠. 그래서 우리가 RC를 배우죠. RC 공사. 콘크리트만 집어넣지 않잖아요. 거기에 뭘 집어넣어요? 철근을 넣죠. 넣는 이유가 바로 콘크리트의 약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에 강한 철근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보죠. 인장 강도가 뭐야? 잡아 늘리는 거야. 근데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인장 강도는 양 끝을 잡아 다녔을 때 끊어지는 순간, 그 끊어지는 순간의 하중. 그때 이제 끊어지는 순간에 만약에 내가 끊어지는 게 뭐 10kg에 끊어졌다, 100kg에 끊어졌다. 그 100kg 하중이 있죠. 그것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게 인장 강도입니다. 다시 한번 끊어지는 순간, 잡아 다녔을 때의 끊어지는 순간 있죠. 잡아 다녔을 때 끊어지는 순간의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인장 강도가 뭐야? 잡아 다녔을 때 끊어지는 순간에 어떤 그 힘이 있죠. 그 하중을 뭘로? 면적으로 나눈 값이 인장 강도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뭐에 강하다고요? 단단하기 때문에 압축 강도에 강합니다. 하지만 인장 강도에 약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근을 쓰죠. 철근은 뭐가 강하다? 콘크리트 약점인 인장 강도가 얘는 강합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알았네. 다시 한번 시멘트 이제 뭐 상상 한번 해볼게요. 시멘트가 뭐야? CaO. 어디다 물 집어넣었어. 뭐가 돼? 수산화칼슘. 화학식이 뭔데? CaOH2. 만약에 이런 식을 딱 써주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말로 열심히 쓰지 마시고 이거 딱 하나 쓰면 얘는 수화 반응 아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있어 보이죠? 다시 한번 CaO 더하기 시멘트 더하기 물 집어넣으니까 뭐가 발생해? 수산화칼슘이야.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 그게 뭐야? 수화열입니다. 그래서 수화열은 콘크리트 공부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는 거야. 이게 수화 반응식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에서 이 OH가 뭐다? 바로 수산화기인데 얘가 알칼리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인데 이 알칼리 성분에서 pH 조사를 해보면 pH를 가지고 하는 건데 pH가 우리 보통 이제 화학 시간에 7이 중성이라 생각하는데 7 근처가 더 중성이야. 그래서 7보다 pH가 보통 7에서 7 커. 뭐 여기서 뭐 10이야, 뭐 13이야. 이러면 다 알칼리죠. 그 다음에 7보다 작은 경우가 뭐야? 산성이죠. 그래서 산성비가 우리가 pH가 얼마죠? 산성비 5.6이 아니야? 5.6. 그쯤 돼요. 그래서 산성비는요, 산성이 많은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시멘트하고 물을 섞었더니까 여기 자체에는 지금 알칼리가 없어요. 뭐 있어요? 콘크리트가 돼야지. 물 만나면 콘크리트죠. 이제 시멘트 가루는 우리 공부할 필요 없어요. 콘크리트가 중요한 거야. 콘크리트는 지금 뭐야? 알칼리 성분이죠. 알칼리 성분은 되게 좋은 거랬어요. 됐죠? 근데 오늘처럼 밖에 비가 와요. 무슨 비가 와요? 산성 비가 와요. 그러면 이 좋은 이 OH기가 점점 없어져요. 알칼리 성분이 없어져요.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콘크리트가 되게 좋은 거야. 단단하게 하는 그 어떤 힘이 바로 이 OH입니다. OH. 얘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 산성비가 오니까 얘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중성화라 그래. 중성화. 뭐라고요? 중성화. 시험에서 이 콘크리트에서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균열. 근데 균열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다? 바로 아까 내부 구속과 외부 구속. 아까 뭐랬어요? 여기 발생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 수와 열이 발생했죠. 뭐가 발생한다고? 수화열. 또 열이 발생하니까 열이 났어요. 열 났다가 열이 또 식어요. 식는 과정에서 크랙이 나요. 그래서 시험에서 다시 한번 보죠. 일단 좀 설명을 좀 들으시면서 가셔야 돼요. 거기 제가 읽어드려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일단 콘크리트는 단단한 겁니다. 뭐 건물을 짓거나 뭐 다른 교량을 짓거나 다 단단해야 돼. 근데 이 단단한데 막 금이 가기 시작해. 그래.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는 게 균열이 발생한다. 균열. 왜 발생하냐지. 왜? 균열이 왜 발생하냐. 와. 첫 번째 뭐였어요? 지금 배웠어요. 뭐야?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시멘트하고 물 섞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은 좀 말캉말캉하죠. 양생을 잘 해야지 단단해지는 거잖아. 근데 그 양생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 수와 열이 발생하죠. 그 열이 무슨 말이야? 열이 뜨거웠다가 식는 과정에서 크랙이 나요. 그래서 수와 열이 원인입니다. 수와 열. 수와 열. 근데 수와 열인데 오늘 배울 바로 뭐야? 내부 구속과 외부 구속이에요. 그래서 매스 콘크리트 아니어도요. 시험에서 콘크리트 균열은 다 얘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매스 콘크리트 그 정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콘크리트는 전부 다 균열이 발생하는 원인이 똑같아요. 뭐라고? 시멘트하고 물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이 올라갔다가 식는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한다. 두 번째, 콘크리트는 지금 CaOH2인데 수산화칼슘인데 이 수산화 알칼리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OH 때문에. 근데 이 알칼리 성분이 되게 좋은 거랬죠. 다시 한번 알칼리가 뭐야? 좋은 건데 뭐가 와? 밖에 콘크리트가 쫙 있어. 뭐 교량이 있고 건설 끝난 게 있는데 콘크리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 뭐가 와? 비가 오는데 비에 뭐가 있어요? 산성 성분이 있어요. 바로 산성비입니다. 산성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좋은 이 OH 성분이 즉 알칼리 성분이 어떻게 돼요? 자꾸 줄어들으니까 중화되겠죠. 바로 이게 중성화입니다. 중성화. 중성화 때문에 알칼리 성분이 줄어들어요. pH가 한 8에서 10.5까지 떨어집니다. 중성화. pH가 8에서 한 10.5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좋은 성분이 확 줄어들어요. 이래서 균열이 발생합니다. 시험에서 단문으로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러면 벌써 2개 썼죠. 2개. 이게 이제 단문이에요. 5점짜리. 그래서 콘크리트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그럼 이거 쓰면 돼요. 수화열. 그러면 수화열인데 그 수화열 이렇게 하나만 딱 쓰면 안 되겠죠. 뭘 쓰면 돼요? 수화식을 쓰면 돼요. 수화 반응식. 그 문장이 되게 멋있어지죠. 어떻게? 야 시멘트하고
물하고 만나면 CaOH2가 만나는데 이 과정에서 수화 반응에서 열이 발생해. 그러면 한 두 줄은 써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내부 구속과 외부 구속으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쓰고. 두 번째, 산성비가 원인이다. 무슨 말이야? 콘크리트는 CaOH2라고 하는 알칼리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알칼리 성분은 좋은 거다 이거죠. 좋은 건데 그 성분이 자꾸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산성 성분을 가지고 산성비 때문에. 그래서 무슨 반응을 일으킨다? 중성화 반응을 일으킨다. 중성화 반응. 그 중성화가 뭐야? pH가 8이나 10.5로 떨어진다. 따라서 알칼리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균열이 간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단문으로. 뒤에 보시면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벌써 두 가지 배웠어요. 다시 한번. 콘크리트가 뭐지? 시멘트에다 물 섞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단단해져. 근데 단단해지는 거로 끝나면 해피 엔딩인데 단단해지는 그 콘크리트에 막 균열이 발생합니다. 균열이. 왜 발생한다? 열이 났다가 식어지는 과정에서 냉각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한다. 그건 뭐라고? 수화 열. 그 열이 수화 열이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죠. 온도가 확 올라가 내려가니까 열 났다는 건 약간 느낌이 어때? 약간 막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균열이 발생해요. 두 번째, 그다음 중요한 게 이 식이 되게 중요한데 이 콘크리트는 지금 성분이 뭐다? CaOH2입니다. 뭐라고? 수산화 칼슘. 이 OH 때문에 알칼리 성분을 띄어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보통 일반적으로 pH가 얼마? 12에서 13을 유지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 성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산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 B가 콘크리트에 이렇게 자꾸 떨어지니까 이 성분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중성화돼요. 그러니까 산성하고 알칼리가 만나니까 자꾸 떨어지겠죠. 알칼리 성분이. 그래서 pH가 8에서 10.5로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중성화 반응 때문에 콘크리트의 균열이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콘크리트 특징이 뭐라고? 압축에는 강하죠. 근데 인장은 약하다. 그래서 인장이 강한 게 뭐야? 철근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C 공법.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뭐 RC 콘크리트 배울 때 RC가 있고 PC가 있어요. 뭐 용어 좀 아셔야겠죠? RC가 무슨 말이야? 거기 써있죠. 밑줄 쳐볼게요. Reinforced Concrete죠. Reinforced Concrete. 그래서 Reinforced가 이제 뭐 강화시키다 이 뜻이거든요. 강화. 영어로 Reinforced 하면 강화시키는 건데 콘크리트를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거기다 뭐 집어넣었어요 아까? 철근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레인포스는 바로 철근에 해당한다고 해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다. 이게서 RC 공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RC 공사하면 우리가 흔하게 보는 철근 깔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 있죠? 그걸 RC 공사라고 할 겁니다. 영어 하나 기억해 두세요. 해봐.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그래서 이 RC 공사는요 철근 콘크리트인데 거푸집을 짜서 철근을 조립을 하죠. 레미콘. 이미 이제 레미콘이 뭐야? 시멘트와 물 섞어가지고 가져온 거죠. 레미콘을 부어서 다지고 양생이 뭐야? 잘 말리는 거죠. 양생해서 구조물 또는 건물을 만드는데 콘크리트 압축력, 철근의 인장력을 바탕으로 강도가 높고 비용이 저렴한 편에서 구조조를 많이 쓴다. 그래서 이제 용어들을 좀 이해하시죠?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세죠. 압축이 강하다. 근데 철근은 뭐가 강하다? 인장력이 강하다.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섞는 것이 바로 RC 공법이다.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레미콘하고 섞어가지고 콘크리트 만드는 건 많이 봤죠. 지나가다가도 집 만들 때. 이게 RC 공사다, RC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또 참고를 일단 보시고요.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너무 많은 걸 다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 모르니까 이제 용어들은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용어를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PC 보죠. PC 공법은 뭐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입니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그러면 콘크리트를 타서 현장에서 하면은 이제 RC 공법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RC 공법이 힘들 때가 있겠죠. 현장에서 뭐 레미콘 차량 들어가고 할 때 되게 좁을 때도 있잖아요. 또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미리 만들어놔요 공장에서. 그래서 PC 공법은 영어로 프리캐스트죠. 프리라는 말이 뭐야? 미리 이 뜻이거든요. PRE, 프리가 뭐 미리 먼저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다. 그래서 PC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 PC 공법은요 콘크리트 건축 자재를 밑줄 쳐볼게요. 공장에서 만들어요. 공장에서 만드는 공법이다 이 뜻입니다. 원래 현장에서 건축 현장에서 거푸집 임시틀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PC 공법은 공장에서 형틀에 흘려 부어 만든 후 현장에서 조립만 합니다. 조립.
그러니까 현장 가면 어때? 막 비도 내릴 수 있고 날씨도 굽고 막 그렇죠. 근데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기 때문에 품질이 골라요. 품질이 고르고 그다음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이점이 있다. 밑줄. 현장에서 그냥 조립만 합니다. 그래서 PC공법이 뭐다?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실제 현장에 가서는 조립만 하기 때문에 품질이 고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조립식 가옥이나 뭐 하수도, 맨홀, 형축구, 옹벽인데 가장 많이 본 게 하수도죠. 하수도 우리 만들 때 보면 어때? 콘크리트를 그때 타설을 합니까? 이 만드는 거 가지고 막 이어 붙여요. 이어 붙이죠. 이게 바로 PC공법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성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다. 그래서 PC공법이 뭐다?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서 조립만 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RC가 뭔지 PC가 뭔지 배웠어요. 다시 한번 콘크리트 공법 두 가지가 있다. 뭐 RC 공법과 PC 공법. 근데 우리는 그냥 RC라고 외우지 마시고 왜 RC라고 했죠? 콘크리트는 뭐에 강해? 압축에는 강하지만 늘어나는 힘은 없죠. 인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힘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인포스 강화시키기 위해서 뭘 썼다? 철근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PC는 뭐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해가지고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조립만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하수도 있다, 맨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요거 쓰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시험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연습을 한번 해보자. 우리 선생님 매스 콘크리트가 뜻이 뭐죠? 일단 치수가 커요. 매스 MASS가 굉장히 큰 뭐 그 뜻이에요. 매스. 우리가 매스 미디어란 말 쓰잖아요. 대량 어떤 그 영상 매체나 뭐 언론들 매스 미디어. 매스 크다는 뜻이죠. 한번 해보세요. 안 보고 하셔야 돼요. 입으로 뱉지도 못하는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밑줄 치지 마시고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을 생각하세요. 치수가 일단 커서.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거기에 많은 시멘트가 들어갈 거고 많은 물이 들어가겠죠. 수화열이 발생하겠죠. 콘크리트 만드는 과정에서 수화열이 발생하는데 그 수화열이 뭐야? 확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하니까 그런 걸 고려해야 되는 시멘트란다. 콘크리트다. 그래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따르면 하단이 구속된 경우는 치수가 얼마? 50cm 이상. 하단이 구속되지 않고 붕 떠 있는 애들은 80cm 이상인 콘크리트가 매스 콘크리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콘크리트를 그냥 조금 설치를 하면은 수화열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대량의 어떤 면적이 있는 데다가 콘크리트 타설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떡을 조그만 이렇게 저 무슨 떡이라 송편 만들 때는 이렇게 크게 잘 안 가는데 됐다 크게 만들어봐 이렇게 절편처럼. 그럼 어때? 갈라지는 게 생기겠죠. 그런 게 생겨요. 그 안에 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시험 문제 내는 이유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뭐가 많이 발생한다? 수화열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수화 반응식이 뭐였어요? 일단 수화가 무슨 말이야? 수화. 물을 만나니까 열화죠. 열화. 화병이 난다. 그러니까 시멘트가 물 만나면 열이 확 발생한다. 수화열이죠. 시멘트 CaO 더하기 H2O는 Ca 가르고 OH2. 수산화 칼슘인데 얘가 바로 뭐다? 얘가 콘크리트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는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OH를 가지고 있죠. 이 알칼리 성분이라고 해요. OH가 알칼리, 수산화가 알칼리거든요. 알칼리 성분은 좋은 거라 했어요. 좋은 거. pH가 기준 얼마? 12에서 13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요 시험 문제 아니지만은 나중에 콘크리트 균열 발생하는 원인들을 한번 열거 해봐라. 그럼 뭐야? 여기서 열 나서 열이 확 발생했다가 열이 식는 과정에서 균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 OH, 이 알칼리 성분이 있는 게 좋은 건데 그 좋은 게 있는데 쉽게 해서 무슨 말이야? 여기 콘크리트 있고 안에 이렇게 철근 잘 박혀 있어. 철근 잘 박혀 있어. 뒤에 또 배울 건데 철근 잘 박혀 있는데 얘 성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좋은데 요게 OH 성분이. 근데 산성 비가 내릴 때 산성 성분 때문에 얘가 알칼리 성분을 잃어버리지. 그래서 pH가 얼마까지 내려가? 8에서 10.5까지 내려가요.
10까지 내려가. 80, 뭐 80.5. 그러면은 이 좋은 게 없어지니까 이때 이제 균열이 발생하고 이 물, 이런 크랙 때문에 크랙이 가니까 여기 또 물이 이렇게 오겠죠. 수분이 떨어지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철근이 녹슬죠. 녹슬면서 녹슬면 얘가 이 역할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균열에 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중성화다 이렇게 돼요. 뭐라고? 중성화. 그러니까 산성, 중성, 알칼리성이 있었죠. pH가 낮으면 어때? 산성. 그다음 중간쯤 가면 중성. 7 이상 높아지면 뭐야? 알칼리 성분인데 산성 비 때문에 원래 있었던 콘크리트에 있었던 이 알칼리 성분이 자꾸 떨어지는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한다. 이렇게까지 기억하시고, 그다음 RC가 있고 PC가 있었다. RC가 뭐라고요? Reinforced Concrete, 철근에다가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이다. PC는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그래서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조립만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맨홀이나 하수도 이런 거 할 때 쓴다.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